안녕하세요.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 서작가 인사드립니다. 서작가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기심이 들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여잔데 너무 못생긴 남자하고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반대의 경우, 너무나 잘생긴 남자인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닌 여자 같이 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지? 우리 그러면서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글쎄요, 뭐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시기심이 드는 거죠. 시기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시기심이 든다고 합니다. 서작가님,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시기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노력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화한 시기심도 있다고. 근데 너무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럼 포기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기. 그렇다고 뭐 아예 노력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공격하죠.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노력도 해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될 때 그때 악의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자신이 그런 지위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을 때 근데 하고는 싶어.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악의적인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나 그것을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게 가장 나쁜 악의적인 시기심이죠. 근데 이제 제가 피해자가 됐거나 그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 시기심을 발동해서 악의적인 시기심을 발동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경우에 부당한 행위, 모욕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분노죠. 분노. 그 분노가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원한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럼 서작가님은 정당하지 못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나요? 하나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모임에 오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리더 되시는 분이 저를 작가며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유명한 외국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그리고 은퇴하신 나이 든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많이 받고 공부를 한 경험을 통해서 책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을 쓰신다고요? 시도 쓰신다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커피를 마시고 이제 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인사도 없이 편집자가 자기가 쓰고 싶었던 내용을 쓰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모임이 아니었다면 저를 아세요? 저 처음 뵀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설마 제 옆에 오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딱 제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실까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들어드리자. 근데 이제 문제는 논리가 안 맞으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 역으로 가는 게 10분 걸린다 그러면 거의 7분 정도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편집자가 쓰지 못하겠다. 저는 처음에는 원래 편집자라는 게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쓸 수 없게 한다. 책이라는 게, 편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자가 읽고 싶은 거를 쓰는 게 글일지도 모른다. 나름 그분을 설득하려고 또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나는 쓰고 싶었는데 편집자가 못 쓰겠다.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 때문에 뺏겨야 되지? 내가 왜 치매가 의심되는 정도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몇 번을 설명해줘도 이야기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뭘 쓰고 싶었는데? 욕망? 책이라는 게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죠. 그랬더니 눈치를 채신 거예요. 조금씩 뒤로 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붙어서 휙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나가고 싶겠어요? 온라인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서 작가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점이 가장 분노가 되셨던 건지요? 화가 났던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속상하셨냐 그러면 why에 대한 because, 프랑스어로 pourquoi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 하더라고요. 왜 화가 났니? 그러면 나는 이런 점에서 화가 났어. 나의 감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런 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저런 점만 쓰게 했어. 라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분노했다. 분노한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를 제가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괴롭히는 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영상 요약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시기심으로 피해를 입거나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경우 분노하게 되는데 화가 났다. 내가 분노한다를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